정권은 작품이 가진 예술성이나 작가의 의도는 모두 무시한 채 이데올로기라는 잣대만을 들이대기 일쑤였습니다. 아직도 작가들이 직접 형상화해서 소설을 못 쓴 거예요. 겁이 나서. 그 제한 때문에 못 쓴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수순천 사건이라든가, 대구 4.3, 제주도 4.3 사건이라든가, 대구 11 사건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작가들이 그 변두리만 돌고 있습니다. 변두리만 돌고 있을 때, 이제, 제주 4.3 사건 같은 걸 직접은 못 다루고, 그 아주 간접, 그 희생자의 가족을, 그 벽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이제 현기영 선생의 이제 순이 삼촌 같은 아주 변두리. 그 변두리를 다뤘는데도 그 소설 하나 때문에 이제 현기영 선생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뒤부터는 완전히 그냥 자체 검열하지 않을 수 없는 소설 쓰게 되는 게 이게 이제 70년대 한계거든요. 제주 4.3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유년 7, 8살 때 그 참혹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내 내면이 억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실어증을 앓고 말더듬이도 지금도 완전히 치료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해방시키고 내면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문학 세계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내가 문단에 데뷔한다면은 이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기영 선생님이 순이 삼촌을 써서 발표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작가들의 그 정신적 건강성이랄까 치열성이 당대 문명의 그 복판에 이미 이제 접근을 했다. 이제 그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직접 다룬다. 그것을 신석정 선생님처럼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날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그 당사자들의 아픔을 사실주의적으로 직접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4.3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4.3이라는 사건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이른바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그야말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해왔는데 이 순이란 삼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기영 작가는 이 4.3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 4.3이라는 것이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이른바 빨갱이 폭도가 아니라 국가 폭력에 의해서 좌우의 그 이념 속에서 국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무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른바 분단에 를 인해서 죽은 원혼들에 대해서 알려졌죠. 문제의 핵심, 정치적 문제의 핵심에 육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안 당국으로부터 물리적 제재를 받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맞은 것 때문에 지금도 현기영 선생님은 한쪽 귀를 잘 못 듣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학 후배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꼭 잘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듣는 버릇이 생겼고 허리가 이제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 아픈 게 이제 또 이쪽으로 와요. 무릎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좀 오그라들어서 자꾸 운동하지 않으면 잘 안 펴지고 이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지옥 체험을 했고 3일 동안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도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꼭 그 저승차사 같은 그 고문관이 다시 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이 가끔 들어요. 너무 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두 가지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 이걸 들키지 않고 저쪽에서 가령 내용은 상당히 저항적인 내용이지만
말은 부드럽게 쓰자.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가는 이제 이 시대의 작가들은 말하자면 창녀가 돼야 된다. 누구한테나 몸을 열어주는, 누구한테나 굽실거리고 누구한테나 미소를 짓는 창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 그걸 부드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작가들은 아주 그 정형화됐어요. 전쟁 직후의 문학이 잃어버린 고향과 헤어진 가족의 아픔을 통해 분단을 그렸다면 70년대의 분단 문학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뿔달린 도깨비를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분단 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내고 역사의 전면으로 나선 민중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작품들이 은유와 비유의 방법으로 분단을 들여다봤다면 80년대의 글들은 5월 광주와 그것을 이겨낸 민중의 존재를 통해 분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들은 광주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비극의 본질을 분단에서 찾았습니다. 피로 물든 80년 5월 광주의 뿌리는 독재 정권에 있고 그 독재는 바로 분단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5월 광주의 본질은 바로 분단이라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말도 안 되는 자국이 내 세금으로 낸 군대가 자기 국민을 와서 죽였다고. 그 상관이라는 아이가 말 한마디, 그 새끼들 쓸어버려. 다 빨갱이야. 이 무작스러운, 참 말도 아닌 그 비민주적인 그 발언 한마디로 사람을 수없이 쏴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니까 미국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허용을 했다. 이 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 진정은 우방이 아니고 군사 독재를 연장시켜주는